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주저앉으셨다고요? 근데 10분 뒤에 괜찮아졌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 어딘가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닥터 존입니다. 지난 15년간 응급실과 외래에서 뇌경색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이미 다리에서 신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그 순간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의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3일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왼쪽 다리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괜찮아져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부인분이 바로 옆에 계셔서 119를 불렀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뇌CT를 찍어보니 뇌혈관 하나가 막히기 직전이었어요. 골든타임 안에 오셨기 때문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십니다. 만약 그날 아침 증상을 무시하고 하루만 더 미뤘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3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유불까지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법. 둘째, 매일 아침 수분 투자해서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셀프 체크 방법. 셋째, 식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 지키는 법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늘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냥 다리가 좀 피곤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뇌에서 보내는 SOS 신호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뇌는 온몸을 컨트롤하는 사령탑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리를 움직이고 균형을 잡고 감각을 느끼는 부분은 뇌의 특정 영역이 담당합니다. 이 영역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다리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평소보다 좀 무겁다. 신발 신는데 한쪽 발이 잘 안 들어간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전날 밤에 다리가 좀 이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건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본편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이 뭔지, 왜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게요. 집에 있는 난방배관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뇌 속에는 혈관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런데 이 혈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오래된 난방배관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잘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때가 끼고 점점 좁아지잖아요.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막히는 경우입니다. 혈관 안쪽에 기름때처럼 끈적끈적한 것들이 쌓여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플라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가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떡이 만들어져서 그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요. 2번째는 터지는 경우입니다. 혈관 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고무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터지는 것처럼 혈관도 터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위험이 훨씬 높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급하게 힘을 주는 순간에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각 부위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손을 움직이는 부위, 눈을 관리하는 부위, 말을 하는 부위, 그리고 다리를 관리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다리를 담당하는 뇌 부위는 주로 뇌 가운데 위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리에 이상이 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적줄을 타고 쭉 내려와서 다리까지 가야 하거든요. 긴 정이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에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다리까지 신호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신호가 나타납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 저린 느낌, 균형을 잡기 어려운 느낌. 이런 게 다리에서 느껴진다면 뇌에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짜 회복의 유혹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 움직였더니 10분 뒤에 괜찮아졌어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TIA, 우리말로 하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깐 잠갔다가 다시 튼 것처럼요. 물이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라는 분인데요. 65세 여성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졌대요. 그래서 식탁 의자에 앉아서 쉬었더니 5분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분한테 말씀하셨더니 남편분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러셨대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3일 뒤 똑같은 증상이 또 왔어요. 이번에도 10분 뒤에 괜찮아졌고요. 그제야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뇌 MRI를 찍어봤더니 뇌혈관 하나가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언제 완전히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에요. 통계를 보면 이런 일시적인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을 겪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첫 증상 이후 48시간 안에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불이 꺼졌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불씨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고 왜 불이 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증상이 사라진 건 다행이지만 그게 종료가 아니라 예고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다리에 이상한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기록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괜찮아졌는데 병원 가는 게 오버 아닐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병원에 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었는데 늦게 발견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부터 볼게요. 저는 이걸 그린 라이트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신호등의 초록불처럼 자주 많이 먹어도 좋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요. 왜 이런 생선이 좋을까요? 이 생선들에는 몸에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기름, 좋은 기름 이야기하잖아요. 등푸른 생선의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우리 혈관 안에 있는 나쁜 기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주방 기름때를 닦을 때 뭘 쓰나요? 세제죠.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 혈관 안에서 세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찌꺼기들을 녹여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이나 나토입니다. 냄새가 좀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왜 좋을까요? 발효 과정에서 특별한 효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효소가 혈관 안에 생긴 피떡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뇌경색은 혈관이 피떡으로 막혀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청국장의 효소가 그 피떡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청국장찌개로 드셔도 되고 밥에 살짝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IP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깨십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 버섯이나 단호박도 포함됩니다. 이런 채소들이 왜 좋을까요? 우리 몸에 쌓인 짠 성분, 그러니까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대부분 짭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다 짜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상하고요. 그래서 짠 음식과 함께 반드시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채소가 짠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거든요. 몇 끼니마다 밥 한 공기 먹으면 채소는 2공기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은 매일 공격받습니다. 스트레스, 담배, 연기, 나쁜 음식 같은 것들이 혈관을 공격하죠. 그럼 혈관 벽이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나쁜 것들이 쌓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바로 그 공격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토마토는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으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스프, 토마토 주스 뭐든 좋아요. 하루에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 4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소금, 설탕, 기름을 줄이는 겁니다. 생선은 굽거나 찌세요. 튀기면 안 됩니다. 튀기면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으로 변해요. 청국장은 그냥 드시거나 찌개로 끓이되 소금을 적게 넣으세요. 채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는 기름을 최소한만 쓰세요. 토마토는 날로 먹거나 오븐에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고 소금과 기름을 줄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고 드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자, 좋은 음식을 알았으니 이제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야겠죠? 이건 레드라이트 음식입니다. 빨간불처럼 멈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음식을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횟수를 줄이고 양을 줄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짠 국물 음식입니다. 국, 찌개, 탕 이런 거요. 특히 젓갈이나 장아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짠 음식이 나쁜가요? 소금 먹으면 갈증 나잖아요. 물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풍선에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처럼요. 혈관이 팽팽해지면 터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도 국물을 적게 떠서 드시고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조금씩 드세요. 매일 드시던 분들은 하루 걸러 1번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 치킨, 도넛, 감자튀김 같은 거요. 이게 왜 나쁜가요?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기름이 변합니다. 화학적으로 구조가 바뀌어요. 그 변한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나쁜 것들이 쌓이게 만드는 거죠. 특히 여러 번 쓴 기름은 더 위험합니다. 치킨집이나 튀김집에서 같은 기름을 계속 쓰잖아요. 그 기름일수록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은 한 달에 1~2번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매주 치킨 드시던 분들은 2주에 1번으로 줄여보세요.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거요.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왜 나쁜가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나게 짭니다. 햄 한 장에 들어간 소금량을 아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둘째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만성적인 자극을 줍니다. 혈관에 계속 작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작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육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소량으로 드세요. 네 번째는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요. 공복에 단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과일은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적당량을 적절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수박이나 참외, 포도 같은 단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과일에 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에 무리가 가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신장이 약하면 이걸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럼 몸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하루 1~2조각 정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는 피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질환이 다르고 먹는 약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 조절이 더 중요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소금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방향이고 세부 조정은 전문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와 다리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양치질하고 세수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체크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침대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나요? 한쪽이 좀 더 무겁거나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은 없나요? 정상이라면 양쪽 다리가 똑같이 힘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진 느낌이 든다면 이건 주의 신호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굉장히 정확한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리를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동작이거든요.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두 번째 체크는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하세요.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고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이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흔들리나요? 정상이라면 큰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눈을 감는 걸까요?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바닥과 다리에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죠? 그럼 온전히 다리와 뇌의 연결 상태만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한쪽으로만 쏠리거나 중심을 잡지 못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점점 더 흔들린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는 발바닥 감각 테스트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가며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되고 바닥을 밟아도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느껴지나요? 한쪽이 좀 둔한 느낌, 마치 두꺼운 양말을 여러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은 없나요? 감각이 둔해진다는 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감각 신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온도 감각도 체크해보세요. 찬물에 양쪽 발을 번갈아 담가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차갑게 느껴지나요? 한쪽만 덜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체크는 일직선 걷기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타일선을 따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이어서 일직선으로 걷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린다면 이것도 뇌와 다리의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체크를 매일 아침 하시면서 반드시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오늘 날짜, 이상했던 점, 어느 쪽 다리였는지. 이런 식으로요. 더 좋은 방법은 영상으로 찍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와 저번 주를 비교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시 병원에 연락하거나 119를 불러야 하는 다리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관찰할 시간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 힘이 갑자기 쭉 빠집니다. 통증은 없는데 그냥 푹 꺼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힘 신호가 끊긴 겁니다. 즉시 119 부르세요. 두 번째, 한쪽 다리나 발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집니다. 마치 두꺼운 양말을 여러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져도 잘 안 느껴지고 차가운지 따뜻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도 뇌의 감각 부위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발끝이 자꾸 끌립니다. 걷다가 발끝이 바닥에 걸려서 슬리퍼가 벗겨지거나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이건 발목을 드는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발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뇌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평평한 바닥에서 이유 없이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미끄러진 것도 아닌데 그냥 휙 넘어가요. 이건 뇌가 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 신호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다섯 번째,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떨리거나 움찔합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데 다리가 혼자 움직여요. 이건 뇌에서 보내는 억제 신호, 그러니까 브레이크 신호가 불안정한 겁니다. 여섯 번째, 술 취한 것처럼 한쪽으로 계속 쏠립니다.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만 가요. 이건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 특히 손뇌라는 곳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위의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이상 했다가 괜찮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TIA 패턴이죠.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곧 온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뇌경색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FAST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다리를 뜻하는 애를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나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안 올라가나요? A는 arms, 팔입니다. 양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S는 speech, 말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꼬이나요?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지 못하나요? T는 time,
시간입니다.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뇌경색은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이 잘 됩니다. 3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죽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렉을 추가하세요. 다리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죠. 다리에 이상이 있으면 이미 골든타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얼굴이나 팔은 괜찮은데 다리만 이상하다? 그래도 119 부르셔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시 몇 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또는 오전 8시부터 오른쪽 다리 감각이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시각, 어느 쪽 다리인지 어떤 증상인지를 또렷하게 전달하세요. 왜 시작 시각이 중요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증상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 누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둔화, 발끝 끌림, 균형 이상.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더 위험합니다. 이건 종료가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5분 오늘 배운 4가지 셀프 체크로 여러분의 뇌와 다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체크, 일직선 걷기. 이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는 등푸른 생선, 청국장, 채소, 토마토를 자주 드시고 짠 음식, 튀김, 가공육, 과도한 과일은 줄이세요. 무엇보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닥터 존입니다. 제 일은 환자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